입사 적응 키트입니다. 색연필. 은근히 많이 쓰일 겁니다. 뭐 스티커. 그러면은 간단히 처음에 본인 이름이나 뭐 전공이 뭔지, 지상직 몇 기인지 여기 앞에 보고 해주세요. 저는 김예은이고 학점은행제로 경영학과 2년제 수료를 앞두고 있고 지상직 9기입니다. 합격자 스펙. 협회에서 취득한 자격증 2개. 첫 금박지 보여드릴게요. 금박지요? 금박 자격증. 마스터 1급이랑 원래는 토익이 없었는데 토익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그냥 영어 공부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지. 다른 걸 전공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협회에서 교수님께서 첫 수업부터 토익 미리 해놔야 된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계속 얘기하셔서 해야 되구나. 토익을 준비해서 2달? 2개월 동안 빡세게 강원도에서 매주 올라와서 토익도 하고 515점. 진짜 간신히 땄다. 토익 오픈해도 돼요? 네, 515점입니다. 꽤 문의가 많이 와. 토익을 하고 올까요? 어떻게 말해주고 싶어? 지은이가 해본 사람으로서. 토익을 하고 오면 너무 좋겠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다. 여기 와서 실무를 배우면서 아 해야겠구나를 일주일마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배우면서도 자극이 되니까 이왕이면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정도는 아니고. 절대 협회 수업 일주일에 한 번이고 나머지 날을 시간 조정 잘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에어코리아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대한항공이어서 그냥 첫 수업날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다스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집에 가면서 에어코리아든 다른 회사에서든 다스로 이직하려는 사람이 많았고 다스가 제일 교육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내 항상 그런 마음이 동존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내 스펙으로 할 수 있을까?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신나가지고 아싸 이러고 갔는데 자신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도 계속 할 수 있다고 경력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 할 수 있다는 내가 뭐라고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데를 해보고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거지 이직을 하면서 옮기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래 이왕 갈 거면 제일 좋은 데 가서 지원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에 자스가 항상 1순위였어요. 면접 때 좀 수업도 많이 했잖아요. 준비한 것들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눈썹. 아, 나 맞다. 비포 애프터 보기로 했잖아. 갖고 있었어. 잘했네. 비포 사진 갖고 오세요. 찾아볼게요.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고쳤죠? 제가 강원도 사람으로서 약간의 촌티? 아니야. 예은이가 예전 방식의 눈썹. 처음에는 이게 맞나 했는데 친구가 알아봤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밥 먹는데 너 근데 눈썹 바뀌었나? 이러는 거예요. 훨씬 낫대요. 처음 올라왔어. 우리 예은이 수도권 올라와서 어떡하냐 했는데 예은이 너무 세련돼졌어. 수업 첫날에 스케줄 바꿨잖아. 시험 보고 오느라 유림 언니가 저한테 강원도에서 오셨다는 분 해가지고 희나요? 근데 혼자 찔려가지고 이제 뭔가 도시 여자가 된 듯. 저희 항상 추금이었거든요. 도시 여자 되는 거? 복장도 다 봐주시고 면접 자체를 처음 보다 보니까 동생 면접 복장을 빌려 입으면서도 이게 맞나 했는데 블라우스도 빌려주시고 드디어 반납을 할 수가 있게 됐어. 머리도 다 아예 비전공자니까 어피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저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항상 잃지 않도록 교수님께서 믿어주시고 얘기해주시고 그게 너무 힘이 됐어요. 항상 취준생들은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데 옆에서 자꾸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자신감 잃지 마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너무 힘이 됐어요. 진짜. 원주에서도 구석탱이에 있어가지고 6시에는 일어나야 준비하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토요일이 일어나기 싫은 적이 없었고 여기 온 게 후회된 적이 없었어요. 다른 학원도 많이 알아봤잖아요. 처음에 국비 그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승무원학원 알아봤는데 합격할 때까지 해준다는 말이 너무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지상직 검색엔 딱 첫 번째 있었어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았대요. 전 근데 그런 거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마케팅에 걸리셨어요? 교수님은 엄청 여유로우신 거예요. 선택은 저의 몫이라고만 하시니까 괜히 제가 조급해지고 뭐지? 뭐 있나? 일단 그러면 잘 모르니까 비슷비슷하겠거니 생각하고 그럼 여기는 혹시 합격할 때까지 해주시나요? 면접은 3번까지 봐주신다 해가지고 3번 지나면 추가 요금 나오나요? 3번 안에 가야죠. 근데 거기서 여기 등록해야겠다. 마음이 급해서 결제에 얼른 링크를 달라 그래야 되는데 결정해보고 연락 다시 주세요 이래가지고 저는 지금 할 건데 아 다른데 더 안 알아봐요? 네 여기 할게요. 왜냐면 안 만나봤는데도 바로 한다고 하니까.
아, 진짜 거의 6시간이었잖아요. 하루를 버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를 하더라도 꽉꽉 채워 쓰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그럼 이동 시간은 어떻게 활용했어? 책 읽고 오거나 교재 나눠주신 후로부터는 외워오라고 하시는 거 시험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압박감에 외워가고 그 카페에서도 외웠다가 들어오고 토익이 가기 싫어서 여기 오면 또 토익 자극을 주잖아요. 맞아. 합격자 발표 나고부터 불안한 거예요. 할 게 없어서 유림 언니가 보내주시는 거 보기만 하고 근데 면접 때 받은 거 기억나? 짧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면접 준비하면서 교수님이 두갈식으로 딱딱딱딱 정리해 주시고 그걸 다시 집에 가서 정리하고 면접 때 그래서 잘 말하고 올 수 있었고 문장을 안 외우고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1시간 전인가 도착해가지고 맞아. 사람이 너무 없어 또 떨리는 거예요. 다시 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상 앉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회사도 잘 모르고 지상직 업무 자체를 잘 모르는 거 오는 것 같고 가벼운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겹치면 그냥 안 가려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경력이 있는데도 면접장 안에서 올스테이션만 계속 얘기하길래 그분이 다스를 왜 왔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한테는 저 공백이 하나 안 물어보시고 약간 대화 형식으로 다태한 대학교 어딘지 알 수 있냐? 학과를 물어보셨어요. 신기했잖아요. 면접 분위기가 편안하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할 수 있었고 정민 어머나과인데 문학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영문과랑은 좀 달랐다. 지정자님께서 아 그래서 안 맞았군요 하고 넘어가셨어요. 공백기를 어떻게 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를 진학했는데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 끝에 자퇴를 하고 문화재단에서 연기를 하고 와중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서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직업이 뭔지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해서 수료 중이다. 이 과정들이 소중한 경험들이었고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렸어요. 긴장은 되는데 일단 면접장 분위기가 편하고 준비한 입장에서는 뭔가 이걸 풀어 말해야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근데 교수님이랑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컸었고 면접장에서 4문장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짧게 자만일 수 있는데 자기소개에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 더 이상 다이버트란 없다 하고 넣었는데 진짜 너 이렇게 하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다이버트는 없다 이랬던 것 같아요. 웃으셔서 또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공백기 물어보셔서 편해졌다가 웃고만 있고 질문이 안 들어오지? 생각하면서 다른 분이 답변하고 있을 때 지점장에 눈이 마주쳤어요. 지상직을 교육을 어쨌든 협회에서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 비전공자고 아예 항공업계를 모르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첫날 와서 수업을 봤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상직 업무에 대한 중함을 점점 알게 되잖아요. 처음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다른 학원이랑 커리큘럼이 다르잖아요. 다른 학원은 면접 위주고 여기는 실질적인 업무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용어들도 다 알려주시니까 교육을 가서 아예 못 알아듣진 않겠다. 이해하고 끄덕일 수는 있겠다. 새롭게 배우는 건 항상 늘 재밌어가지고 잘 들어오는 편이어가지고 매번 즐겁고 재밌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업무의 중함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무겁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면 못 하겠는데? 고쳐 먹어야겠다. 이거를 받아들여야겠다. 교육 오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서 써먹자.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멘트들도 알려주시잖아요. 초반 수업에는 그냥 해볼래 해서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부터라도 들어서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면접 준비하면서 또 도움이 돼요. 교수님 수업하면서 이거 면접 때 꼭 써먹어라 하시잖아요. 별표지가 돼 있거든요. 맞아. 이거 써먹으라 하셔서 자기소개서에 한국 용어를 넣자. 그거부터 시작한 거여가지고 처음에 준비해온 답변은 완전 생뚱맞아가지고 교육에서 비롯된 면접 준비였어요. 교육 들을 때는 이걸 면접 때 아 진짜 그런 생각을 해? 어떻게 써먹지? 되게 어렵다. 막상 면접이 되니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예은이 그러면 입사 후 목표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실수 안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단 그래서 시험을 제 시험 안 보고 통과하고 싶고 제 시험을 안 볼 수가 없게 시험 문제 내더라. 진짜 좀 빡세긴 하더라. 가장 처음은 그거예요. 제 시험 보지 말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상직 준비생들에게 협회 수업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일단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하지 마세요. 빨리 오셔서 들어야 그게 내가 합격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업무가 어떤지 들어보시면 더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빨리 일을 하고 싶어질 거고 포기하지 마세요. 짧은 기간이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때 견뎌야 돼요. 어떻게든 견뎌서 끝까지 완주하시면
빛이 보입니다.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앉아서 고민만 해봤자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와서 듣고 뭐가 다른지 느껴봐야 돼요. 저는 이미 여러 학원들을 비교하고 와봤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교육도 다르고 준비 과정이 더 철저하게 나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진짜 와보셔야 돼요. 내가 왜 늦게까지 지켜봤지? 너무 늦었다. 한 기수로 좀 빨리 들을 걸 싶을 거예요. 협회까지 오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어. 바로 여기를 알았으면 누군가 저한테 알려줬으면 바로 와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좋은 곳을 찾았으니 된 거다. 잘 됐어요. 우리 은희 축하합니다. 합격을. 본인의 소개를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14기입니다. 비전공자였고 뭘 전공했지? 전 영상 쪽 전공을 맞아, 했었어요. 맞아. 나이도 좀 10대 후반 정확히 하면 몇 스? 한국 나이로 27이에요. 7인 거잖아, 인정이 아직. 그래서 뭔가 근데 오기 전에는 이제 20대 후반인데 맞아. 어떡하지? 막 비전공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은데 최단기로 나간 케이스가 딱 마스터 과정 할 때 자스가 떠서 합격받고 입사 전에 와서 시험 보고 2개월 안에 합격을 한 케이스. 우선 협회에 와서 이제 DCS 1급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됐고 오늘은 또 마스터도 어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어는 N2가 있었고 그리고 영어는 아예 없었는데 시작할 때 우리가 맞아요. 근데 영어는 그래도 해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스피킹 IH를 따고 토익을 해서 토익 700점대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영어 토스와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잘했죠. 3달 만에 2개 자격증 취득한 거잖아. 일본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얼마큼 했었죠? 1년 딱 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가 언제 6월 딱 말일이었어서 들어와서 7, 8월 좀 있다가 바로 한 케이스죠. 타스를 선택한 이유. 솔직히 타스 공고가 먼저 뜨기도 맞아. 했지만 어쨌든 뭔가 자회사라는 점 안정적으로 좀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알아보면서 LCC에는 확실히 뭔가 노선이 동아시아에 몰려 있잖아요. 그치, 맞아. 대형기도 좀 핸들링 해볼 수 있고 좀 유럽이나 좀 미주 노선 같은 것들을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처럼 느껴졌어요. 타스 못 간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 항상 좀 뭔가 이렇게 자스에 대한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주변에 이제 가신 분들, 네, 선배들도 있으시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는 게 좀 맞아요. 저 여기 옆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것도 상상해보고 했었는데 그런 거는 좀 못하게 돼서 아쉽다. 그 면접을 위해 우리가 뭘 준비했지? 타스 예상 질문들과 이력서 기반으로 해서 하는 질문들을 이제 먼저 준비를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사님께서 이제 봐주셨죠. 저희가 준비한 답변들을 들으시고 이런 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저런 질문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코치를 해주셔서 그거를 바탕으로 또 집에서 혼자 답변을 만들어보고 준비를 하고 해역까지 비전공자한테는 정말 중요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하나 알려주셔가지고 그런 거 집에서 연습을 해보고 줌으로 시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봐주시고 면접 태도나 말투 이런 것까지 봐주셔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이가 팁 받았을 때 내가 힘이 없는 거 그게 좀 고쳐진 것 같아. 스스로 좀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생정보통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 리포터나 진짜? 아나운서 톤을 많이 좀 생각하려고 했어요. 톤이 높잖아요. 정보 전달을 막 이렇게 신나게 해야 하니까 내가 좀 스스로 리포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질문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DCS를 취득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를 꼬집으시면서 비전공자인데 왜 지상직을 하려고 하는 계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동기를 물어보셨어요. 비전공자한테는 다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서류를 넣어본 애가 아니고 지상직에 대한 생각이 원래부터 있던 애고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이걸 하고 싶은 건가 맞아? 라는 그런 느낌으로 질문을 받았어서 그런 걸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배웠다 라는 거를 은연중에 좀 느끼실 수 있게 확실히 이런 지상 근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교육을 들으면서 단순히 이론뿐만이 아니라 지상 근무를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현직자가 지인 중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 이거는 기회다. 지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직자 특강도 듣고 현직에 계셨던 선생님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배웠던 인어드라던가 그런 좀 용어들을 섞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되게 관심 있게 들으셨던 게 느껴졌던 게 이렇게 화면 보고 계시던 옆에 면접관도 한 번씩 제 얼굴을 봐주신다거나 용어 같은 거 네, 고개들이 이렇게 딱 들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좀 잘했구나. 타스의 단점을 맞아. 조심스럽지만 애교스럽게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나서 정말 없는 것 같지만 약간 이런 텐션으로 네, 따뜻하게 아 이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보자면 올스테이션이 아니라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가서는 두루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것 같다. 제가 또 자기소개서에 파스 지원 동기로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딱 꼬집으시더라고요. 장점으로 제가 적어놨던 걸 얘가 단점으로 말하니 그럼 너 장점 뭐라고 말할래? 약간 이렇게 뭔가 느껴졌어요. 저는 아차 싶었지만 반대로 신입의 경우에는 한 가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다 보면 실수가 잦을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런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입으로서 좀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신입과 나중에 가서의 분리해서 말을 했던 거 같고, 그러고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김포 지점도 괜찮은 사람은 손을 들어봐라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눈치번을 아무도 안 들죠. 면접관분도 이거는 절대 그런 불이익이나 영향받는 거 없다. 저 솔직하게 해달라 라고 하셔서 손을 들어서 받았던 질문이 일본어가 어떻게 보면 특기라고 할 수 있는데 김포는 일본 노선이 없다. 일본어를 그럼 활용을 아예 못할 텐데 아쉽지는 않겠느냐 물어보셔서 확실히 일본어가 가능한 건 인천 지점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김포점에도 제주나 이쪽으로 가시는 외국인 손님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 영어나 중국어를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스스로 동기부여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할 때 일정 수준 좋은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냐? 다음에 이 질문을 물어봐 주셨는데 카페에서 알바할 때를 생각을 하면서 활기찬 텐션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좀 몸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땐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장 전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힘든 날이어도 스스로 에너지를 일으켜야 스스로한테도 전체 분위기에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일할 때만큼은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면접 당일날 느낀 후기? 항공업계다 보니까 승무원 면접처럼 정자세로 예쁘게 또박또박 말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려고 할 때 봐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긴장을 풀고 해야겠다. 톤을 진짜 잘 고쳤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딱 자기소개를 시작하는데 세 분이 동시에 고개를 딱 들어서 저를 봐주시는 거예요. 뭐 정말 착각일 수 있지만 톤도 좀 중요하구나. 확실히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은근 경력이나 경험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배웠다는 걸 좀 어필을 해야 된다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카페를 알게 된 계기가 선택한 이유를? 그럼 인터넷에 하도 학원 갈 필요 없다. 돈 쓰지 마라.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혼자 준비를 해볼까도 했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승무원에 비해서 한없이 정보량이 적다 보니까 쳐도 잘 안 나오고 혼자 준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하고 학원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알아봤는데 결정적이게 협회를 알게 된 계기는 영상이었어요. 유튜브였어? 네. 진짜? 계속 치다 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뜨더라고요. 다스 합격 맞아. 보고 여기는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소수정예라는 점 신경 쓰임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바로 그 영상을 보고 협회 인스타를 이제 들어갔는데 14기 한다고 한 2시간 전에 떠 있는 거예요. 빨리 혹시 마감됐나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협회에서 교육받은 지상직 수업에 대한 오늘까지 마스터 과정이 끝났어요. 전반적 수업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론을 설명을 해주실 때 내가 실제로 할 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실제 상황들을 섞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편했고 그리고 지루하지 않았어. 기계처럼 이건 이거다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론이 들어오는 느낌?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한 해 한 해 할수록 흥미나 지상직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현직에 가기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여기서 확실히 배우고 가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겠다. 프로그램을 처음 다뤄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서 엔트리나 이런 거를 외우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좀 돌아가는 건지조차 잘 모르고 헷갈린다 싶기도 했는데 연습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보여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프로세스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걸 안 배우고 현직에 바로 갔으면 여기서 버벅였던 것처럼 현직에서 버벅이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배우고 가길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 선택해 라고 하면 윤정이 뭘 선택하고 싶어? 너무 고민되는데 그래도 뭔가 체크인을 해보고 싶어요. 교육 받기 전과 교육 받은 후에 윤정이가 뭔가 변화된 게 느껴진 게 있는지?
항공업계에 가고 싶다 이 생각만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확실히 수업을 받고 난 후에는 이 업계랑 한 발짝 가까워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업계에 발을 들여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뭔가 마인드셋이 바뀐 느낌이 그 전에는 뭔가 서비스직을 생각해 본 적이 딱히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만 했을 뿐이지 이걸 업으로 삼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서비스도 서비스인데 보안까지 같이 하는 직무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많이 가져야 되는구나 이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친절하게 뭔가를 해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보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해야 되는 분야구나. 스스로 뭔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처음엔 저도 좀 가볍게 시작했던 이 마음이 가볍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히 일을 해야 되는 분야구나라고 무게감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입사 후에 목표가 벌써 이거 할 수 있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빠르네? 벌써 했어? 약간 이런 느낌? 좀 욕심을 가지자면 하다 오셨어요? 이런 느낌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협회를 선택하는 학생들, 지상직 수업을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할 말 준비했어? 네. 한 명 한 명 케어를 해주세요. 수업 때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고 끝이 아니라 얘네가 정말로 이해를 했는가를 봐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 안 되고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냥 수업만 정말 열심히 딱 들어도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느낌이었고 자소서나 이제 면접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저 이렇게 헤어까지 이렇게 자세히 봐주실지 몰랐어요. 확실히 그냥 많이 보내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봐주시고 이 친구가 입사를 해서 이제 간다고 했을 때도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냥 딱 보내고 끝이 아니라 계속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다른 과는 정말 다르겠다. 최고의 선택이었다. 굉장히 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냥 룰랄라 듣다가 면접 준비 시작하면서 진짜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다. 아예 안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교수님 진짜 계속 용기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믿고 해보자 였는데 진짜 됐어요. 진짜 처음이에요. 롤모델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좀 없는데 롤모델 굳이 꼭 있어야 되나? 내가 굳이 롤모델 하고 싶은 사람 없는데 조선생님 제 인생 첫 롤모델이에요. 네. 인피스 나가는 날 기다려줄 거야? 당연하죠. 저 어제도 상상했어요. 사실 나갈 수 있는 거지? 유퀴즈 가서 카메라 밖에서 앉아있는 제자 1